이번엔 총선이 다가온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김세현 여의도 연구 원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한국당 해체하라를 선언했지만, 양당의 해체 대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을 받은 중진들은 오히려 반격을 취하는 모양새 논란입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조국 장관 사태 파동 이후에 이제 우리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질타가 좀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꿈쩍 않는 586이라는 기사가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득권이다, 그건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586이긴 합니다만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랑 몇 명은 안 나가고 누구누구만 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이제 586 물갈이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로 불거진 것이 바로 하루 만에 좀 퇴색되는 듯한 모양새예요.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약간 눈치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2, 3 그거.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눈치 없이 남아있다가는 마지막 걸려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아니라 불명예롭게 퇴진하게 되면서 두 번 다시 본인이 쌓았던 정치적인 역량과 업적까지도 다 퇴색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임종석 실장이야 조금 눈치가 굉장히 빠른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먼저 외쳤다. 제일 먼저 1 외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2, 3을 외쳐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는 서로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먼저 해. 네, 혹시나 이 게임이 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더 진행이 안 된다면 모두가 다 같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정국인데 일단 안 나가는 게 최선이니까.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는 상호작용에 기반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이 오로지 기대고 믿을 것이라고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굳은 신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신념까지 있어요. 굳은 신념이 있는데 한국당은 절대 안 가만히 보니까 김세현 의원이 던지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메시지가 너무 세거든요. 여기에 대한 파장을 통해서 한국당이 쇄신의 바람이 만약 분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상호 의원이 있게 되는 서대문 같은 경우에서 내가 86세대의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우상호, 이인영은 사실은 386, 586 청와대 핵심 상징이죠. 영화 1987을 보게 되면 이한년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있던 그 순수했던 청년 우상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줬어요. 그렇게 정치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20년 기간 동안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했던 순수한 열정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20년 동안 무슨 변화를 이끌어냈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에서 이제는 제발 후배들에서 비켜줘라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특히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른바 그때 당시 386 지금 586에 대한 뭐랄까요, 피로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86%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저항하지 않니? 짱돌을 들고 남아서 연대하고 세상의 불공정의 목소리를 외치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불공정을 얘기하고 나서는데 너희들은 왜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서니? 뒤에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린다. 유시민. 물반 고기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86세대 그룹은 그들의 정치적 생명력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대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86 그룹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고 아직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정치 예선에 나서게 되면 반대적인 정당에서 굉장히 쇄신적이고 참신한 젊은 그룹들이 이제는 86 그룹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고 나오게 되면 과연 그 선거는 어떻게 비결이 될까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눈치 게임의 마지막 끝물에서 그 번호를 외치게 되는 사람 정치인의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에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역사를 위해서 어떤 판을 깔아줄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저는 86세대 정치인들 그리고 한국당의 중진들 여러 기득권 정치인들이 함께 다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좀 국민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86 광풍에서 지금 벗겨나 있어요. 86고 밑세대고 많은 사람들이 한 3선 중진으로 아는데 사실 그 초선이거든요. 이분에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개혁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백불을 했어요. 금태섭 의원이랑도 친하잖아요. 86그룹 이 용태와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도 일단은 저쪽 한국당의 김세현 원장이 폭탄을 던져놨다. 한국당의 그 폭탄이
어떻게 태풍이 될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에 따라서 우리 당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386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국민 여러분 386 세대 그러면 그 나이 또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선거, 그리고 2004년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공천을 받아서 들어와서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초선으로 들어온 비슷한 또래 분들은 나이는 386이지만 뭐 그 정치적 386은 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용태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 있습니다. 형 꽃이 져야 열매를 맺지. 좀 비켜봐. 이렇게. 비켜봐. 네, 제가 여러 언론에서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586 좀 비켜라. 저는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용태하고 그분들의 뭐 용도패기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예. 어느 동서고금에 어떤 기득권 세력도 어떤 정치 세력도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교동계의 그분들도 예. 그분들을 치받아 버린 그 당시 갑자기 정동영 의원들 등 뭐 이렇게 그 당시 신진 세력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이분들의 이 쇄신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를 요구하고 이러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세력들이 뭉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또 그러한 단단한 연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초선이고 또 40대인 박용진이 하고 또 그 역할을 당내 젊은 정치인들이 같이 하고 또 이 바람이 다른 당으로 옮겨가서 다른 당의 40대, 70년대생들이 또 거기에 호응을 하고 이러면서 정치권 전체에 바람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맞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70년대생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나가봐요. 그래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용기 없는 행동이고 그것은 정치 쇄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할 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예, 박용진 확실히 돌직구예요. 386, 586 비켜.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다. 잘 들었습니다. 돌직구 잘 들었습니다.